오늘은 소아랑 프로 사연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전쟁인 간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마이뉴스 이향진 기자님이 쓰신 연재 기사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남편은 33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원 후 소아랑 씨는 더 바빠졌습니다. 통원 치료 때문에 남편은 주 3회 재활병원과 투석병원에 다녀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대학병원을 갑니다. 8살 딸을 키우고 집안일도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관련한 모든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반변호사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뾰족한 물건을 모두 숨기고 모서리마다 보호밴드를 덧대었습니다. 집안에는 자물쇠가 늘어났습니다. 아이도 혼자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매일 2번씩 집을 쓸고 닦고 청소합니다. 집안을 병원 수준으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투석 치료 때문입니다. 투석 전쟁은 더 치열합니다. 투석 치료를 받을 때마다 남편은 매번 심하게 거부합니다. 결국 진정제를 투여합니다. 투석 치료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대학병원을 알아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았습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남편을 위해 복막투석을 시작했습니다. 복막투석은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공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남편의 음악실은 복막투석을 받는 무균실로 변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로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내는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남편이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년 만에 새 식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밥 먹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제어력이 없어 폭식을 합니다. 요양 중에 70kg으로 줄었던 몸무게가 다시 94kg으로 불어났습니다. 지방간 수치와 복부 비만이 심해졌습니다. 당뇨 수치가 600까지 치솟았습니다. 인지 장애 환자에게 식이요법은 그 자체로 전투입니다. 고민 끝에 냉장고에 잠금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잠금 장치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부셔버렸습니다. 매번 똑같은 잠금 장치를 사서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며칠이라도 버틸 수 있어요. 라고 소아랑 프로는 말합니다. 아이는 냉장고 잠금 장치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 눈에 띄지 않게 아이 방에 따로 간식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이는 각기 다른 식사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식사를 챙기느라 따로 먹거나 식사를 거를 때도 많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 남편이 옆에서 밥을 또 달라고 하거나 계속 말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식사가 불규칙해지자 아내는 영양제로 식사를 대신합니다. 종합 비타민,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3, 루테인, 투두카 등 병원, 처방약과 정신과 약을 포함해 거의 20개에 달하는 알약을 매일 삼킨다.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영양제도 먹습니다. 남편이 먹는 알약을 합치면 부부가 먹는 하루 알약 개수는 거의 40개입니다. 식사 전투가 끝나면 욕실 전투가 시작됩니다. 남편은 씻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모두 아내가 단계를 나눠 방법을 지시합니다. 물 온도를 맞춰주고 샴푸액을 짜주고 거품을 다 씻었는지 확인합니다. 남편은 말을 듣자마자 바로 있습니다. 거의 모든 행동을 매번 세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남편의 24시간에는 항상 아내가 있습니다. 애 보는 거랑 똑같아요. 24시간이 가사활동이에요. 남편이 먹은 것과 벗어놓은 옷은 그대로 자리에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다 치우죠. 욕실 신발을 신고 거실로 나오면 바닥을 다 닦아야 하고요. 소변을 집안 여기저기서 본 적도 있어요. 잠이 오면 식사를 거부해서 밥상을 차렸다 정리하기를 5번은 반복해요. 라고 소아랑 프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란이나 댓글에 고정으로 기사 링크를 연결시켜 놓겠습니다. 다음 3편 아내의 전쟁, 세 번째 전쟁은 유방암에 관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하게 지내셔요. 고맙습니다.